네, 앞으로 2주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결과가 나옵니다. 특검의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 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. 어떻게 전개될지 취재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한우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하 기자. 네. 큰 일정부터 한번 보여주시죠. 어떤 일들이 있을지. 네, 일단 내일 수사 종료가 되는 특검은 최순실 씨 등 10여 명을 일괄 기소해야 합니다. 내일까지요. 네. 보통 수사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현재 촉박해서 발표는 며칠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. 네네.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. 특검 구성원 일부는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에 투입이 돼야 하고 이 마치지 못한 수사는 검찰로 넘겨져서 다시 또 수사가 이어집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특검도 그렇습니다만 더 관심 있는 건 헌법재판소죠? 네. 어떻게 됩니까? 아직 지금 최종 변론 중인데 오늘 마치면은 재판관들이 내일부터 평의를 갖습니다. 이 평의가 뭐냐면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회의입니다. 네네. 이 사이 큰 반전이 없는 한 선고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인 3월 13일 당일 혹은 그 직전 평일인 9일이나 10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자, 얼마 남지 않았네요, 정말. 자, 근데 수사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봅시다. 이 검찰에서 이제 특검이 다 한 걸 이렇게 넘기든지 뭐 기소를 하든지 할 텐데 넘어간 수사는 검찰에서 하지 않습니까? 네. 어디서 맡게 됩니까? 이게 어느 한 부서에 두기에는 뭔가 대통령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. 맡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당초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다시 맡는 게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습니다. 또 옛 대검의 중수부인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에 검사를 좀 더 보강시켜서 수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쟁점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기소일 테고 네.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냥 다 넘길지 결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? 네.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겠죠, 어떻게 네, 보면? 그렇습니다.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은 조건부 기소 중지 상태로 처분서를 써서 검찰에 넘길 네. 예정입니다.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처분서가 곧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특검이 못한 대면 조사도 숙제입니다.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지 논의 중인데 내일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특검이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겠습니다. 검찰로 이첩했을 경우에는 처리가 혹시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이첩받는 검찰에서 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 전 수석이 최 씨 사태 이후에 검찰과 뭔가 수차례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죠. 네. 특검으로서는 검찰이 제19 감싸기를 하지 말라 이런 견제구를 좀 날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특검이 된 거고 근데 다시 이걸 그대로 검찰을 넘긴다? 뭐 특검보 이야기가 꼭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그렇습니다. 보면. 사실 그 우려가 사실인데요. 현재 정치권에서 새 특검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네. 검찰도 이렇게 무리하게 감싸기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. 특검이 특검법 문제 자체를 수사 기록에 남긴 이유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. 네. 우병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해서는 좀 검찰 내부 문제도 엮여 있어서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자, 뭐 특검은 그 정도로 보고요. 헌법재판소 일정도 상당히 촉박하다고 봐야 되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재판관들이 이제 내일부터 당장 주말도 없이 매일 평의를 합니다. 네. 이 평의에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. 그래서 인용을 해야 하는 이유, 또 기각을 해야 하는 이유 모두 결정문 상태로 쭉 써놓고 정리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네. 보통 이게 2주 정도 걸립니다. 그리고 선고 날짜 3, 4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이날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알립니다.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평일에 2주간 열고 선고 네. 3일 전에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. 자, 근데 결정문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. 뭐 전체가 같이 쓰는 건지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지 좀 네. 설명해 주시죠. 각자 의견을 쓰는데 사실 결정 자체는 재판관들이 표결을 거쳐서 결정이 납니다. 이 때문에 평의 기간에도 재판관 개개인이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. 약간 예측은 할 수는 있겠죠. 네. 그래서 아예 보완을 위해서 결정문을 두 갈래로 써놓고 표결 자체는 선고 당일 오전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선고일에는 재판관 소수 의견도 모두 밝힐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하 기자 잘 들었습니다.